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잘 가는 것 같이 하다가 44,400달러 밑으로 또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타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불안한 어떤 금융시장 전반적인 거를 세력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를 핸들링하는 어떤 그 주체 세력이 가지고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 또한 더 큰 세력, 주체 세력에 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소시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더더욱 눈치를 봐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순이 있는 게 이 시장 자체에 지금 현재 규제라는 데에서 모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뭐 규제를 한다. 근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USDT만 갖고 지금 그랬는데 USDC 갖다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서클페이, 그러니까 서클사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말씀 안 드렸던 거랑 같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과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행태 자체가 다 의미 없는 거다, 다 그들만의 한편의 연극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야후 파이낸스, 야후하고 깊숙하게 이제 관련된 건 사실은 소프트뱅크예요. 소프트뱅크가 우리 가상자산 시장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몇몇 개 코인한테 적용되는 거 말고도 사실은 거래소하고도 되게 깊숙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제레미 얼라이어가 야후 파이낸스에 나와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점에 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뭐 거래에 있어서, 디지털 달러의 뭐 거래에 있어서 뭐 인터넷과 같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가격이 싸고 글로벌하게 되게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과 같이, 텍스트 메시지와 같이, 아니면 웹브라우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범상용화 될 거다. 쉽게.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는데, 우린 매일매일 뭐 카톡을 하고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쉽게 이게 아마 보편화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NYSE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서클에 관해서 모순이 되게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골드만삭스가 이 서클사를 만들어냈어요.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리고 이 서클사가 US 달러를 만들어내요.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내요. 그게 USDC의 근간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골드만삭스만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서 사실은 이게 미국하고 아주 깊숙하게 연관돼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USDT는 중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게 2018년 5월 16일 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또 중국 기업이 여기 껴있어요. 저도 이거 오늘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골드만삭스하고 바이두와 같이 투자가 진행된 거예요. 네, 서클을 만들어낼 때. 자, 바이두는 중국 기업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USD 코인, 그러니까 일명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이 개발을 이제 중심되게 진행한 건 센트레라고 여기 나와 있죠. 센트레. CENTRE. 근데 센트레를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BSN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여기서 26일부터 28일까지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여기 존 시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나가는데, 센트레에서 최고 뭐 커머셜 오피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과연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연? 자, 센트레에서는 초반에 USDC에 관해서 깊숙이 개발에 관련이 돼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 또 참여를 한다, BSN에. 과연 중국에서 그리는 그림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그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매칭해서 맞춰보지 않는 한 몰라요. 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건 몰라요, 전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하나 더 웃긴 거는 서클사에다가 가장 거대 자금을 투입한 건 사실은 비트메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5월 16일 날 얘기가 나왔는데, 비트메인이
시리즈 2 펀딩 기금을 마련하면서 여기에 같이 묶여 들어간 게 누구냐면 뭐 블록체인 캐피탈, 그리고 브레이어,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대표가 돼서 서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드만이 아니라 비트메인이 가장 많은 자금이 나왔다고 기사에는, 코인데스크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비트메인은 또 중국 기업이냐, 전형적인 또 중국 기업이냐,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자본가, 엘리트들의 어떤 그 퍼즐 게임에 우리 대중들은 거기다 그냥 이분법적 논리를 그냥 적용시킬 뿐이에요.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현혹돼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항상 간간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서클사는 USDC, 그러면 USDC는 미국 거. 뭐 이런 100% 딱 그렇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를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서클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랬는데, 서클사에서 USDC가 찍어져 나오면 사실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운영하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있거든요. 제네시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제네시스는 다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트러스 상품에 관해서 분할로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림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은 사실 지금 장세랑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와 논리는 배제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오후에 이런 사건이 이게 지금 우리랑 이제 시차가 나니까 우리는 오후지만 거기는 뭐 지금 밤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뭐 어떤 뭐 불법 총기 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여기 글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테네시 콜라빌인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살상을 했대요. 그래서 한 명을 살상을 하고, 그리고 12명의 중경상자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오면 이런 총기에 관한 어떤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면 가뭄이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빌 게이츠가 뭐 땅을 올해 초부터 되게 많이 매입했네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사람이 준비하는 건 내년이나 내후년이 아닌 거예요. 5년 후와 10년 후를 보고 그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는 거고, 가뭄이 실제로 만약에 올해 가뭄이다, 내년에 가뭄이다, 후년에 가뭄이다, 그러면 국가의 저장 창고가 있을 텐데 그게 비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식량의 무기화가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부르는 게 값인 시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뭐 면허를 받으면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총기가 규제가 안 들어가면 아마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제로엣지에 아니나 다를까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3D 프린터로 이 총기 만들어내는 거에 관해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극악으로 규제를 할 거다,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번호가 없잖아요, 번호가.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면 이거를 경찰들이 쫓아서 추적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순간엔 아마 총기 규제가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추측하건데 그게 뭐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 전 세계가 둠스데이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사람들은 총기 규제는 절대로 우리 생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호주 시드니 멜버른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해요. 경찰하고 대치를 많이 하지만. 근데 진짜 막판까지 몰린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도 미국에서 뭐 그런 일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미국 정부는 아마 손을 댈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비관적인 얘기만 들어서 이제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껜가 아마 이 어플리케이션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KIT CEO 키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이제 TV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키코가 이제 뭐 금속광물하고 깊숙이 관련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 뭐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쭉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사서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기 위해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쉿코인은 피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말을 하네요. 알트코인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금속광물이나 어떤 이런 투자에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분이 수십 년간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쉿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코린이 중에 코린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같이 상생의 관계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비트코인만 끝까지 살아남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어쨌건 이분이 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대되는 의견으로 한마디 그냥 드렸는데, 어쨌건 현재 금만 투자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까지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44,400달러 밑으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장세가 이제 현재 있는데, 지루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왜 안 올라? 짜증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코인 투자를 먼저 하셨던 분들은 그런 과정을 되게 오랫동안 겪었고, 쓰디쓴 어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겪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다 인내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어떤 그런 코인들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분명히 부풀려주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진짜 막 쓰잘데기 없고 펀더멘탈 없고 이런 코인 빼고는 다 이제 규제안이 들어오고 하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모든 규율안과 뭐 어떤 그런 거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순조롭게. 근데 뭐 블록체인 관련자들, 거래소 전문가들이 같이 움직여서 규제안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머지않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시장 자체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